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음반 제작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운드 엔지니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음반 프로듀싱 하는 과정에서 녹음과 믹싱,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스터링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음반이 대중들에게 유통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사운드 엔지니어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회까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 1편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반 분야에서 사운드 엔지니어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운드 엔지니어는요, LP 음반 또는 CD 음반의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참고로 음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작사와 작곡을 통해서 프로듀서와 가수의 데모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편곡을 통해서 데모 작업한 그 곡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곡을 완성해 나가게 되고요. 편곡 작업을 하면서 세션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기타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러스 세션 같은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녹음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쿠스틱 악기라든가 시퀀싱 하는 소스, 그리고 보컬, 그 다음에 녹음을 하면서 또는 녹음 작업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는 디지털 편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믹싱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녹음된 수십 개의 소스를 가지고 각각의 악기의 밸런스를 잡고요. 그리고 각종 이펙트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사운드를 완성해가는 그런 믹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으로 마스터링이 있는데요. 이 마스터링은 믹싱된 트랙이 예를 들어서 10곡이 있으면 이 곡과 곡 사이에 전반적인 그 흐름을 맞춰줘서 하나의 앨범화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EQ와 컴프레서 등을 사용을 해서 이 10곡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그 가수의 앨범에 색깔을 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인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최종 마스터를 가지고 LP 공장이나 또는 CD 공장에 가서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죠.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이제 유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음반 크레딧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위에 제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 엔지니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딩 어시스턴트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리고 레코딩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믹싱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믹싱 어시스턴트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리고 믹싱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링 엔지니어와 스튜디오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사진과 앨범 디자인한 크레딧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그 음반 크레딧의 그 실이해가 되고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전형적인 레코딩 스튜디오의 컨트롤룸 사진입니다. 중앙에 이렇게 가장 큰 레코딩 및 믹싱 콘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드니스 스피커, 니어필드 스피커가 이렇게 또 있고요. 중앙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서 레코딩 한 소스를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 프로투스라는 디지털 레코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유리창 너머로 레코딩 부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그 아웃보드 기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진은 안 보이지만 이 뒤쪽 편으로 또 아웃보드 기어 렉이 장착되어 있는 게 전형적인 레코딩 스튜디오의 컨트롤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코딩 스튜디오의 부스와 콘솔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스에 피아노가 한 대 있고요.
녹음을 위해서 이쪽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음판이 이렇게 뒤쪽에 펼쳐져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레코딩 부스가 하나가 있고요. 네, 이 모습도 레코딩 부스가 되는데요. 그 각각의 또 소형 룸이 안쪽에 있고요. 이쪽은 굉장히 큰 대형 부스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유리창이 있는데 이쪽 너머로 이제 컨트롤 룸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룸의 사진이 되는데요. 이 콘솔이 바로 믹싱 콘솔인데 영국제 아날로그 콘솔 SSL 콘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있고요. 니어필드 스피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콘솔을 이용해서 레코딩과 믹싱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룸의 모습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믹싱 콘솔이 있고 뒤에 보면은 아웃보드 렉이 있죠. 그래서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믹싱할 때 굉장히 그 사운드 밸런스와 이펙트 조절 그리고 전반적인 사운드를 완성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아웃보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마스터링 스튜디오인데요.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이렇게 스피커를 모니터를 하면서 전반적인 앨범 색깔을 내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터링 스튜디오는 믹싱 스튜디오처럼 굉장히 그 화려하고 많은 기기가 필요치 않고요. 미리 믹싱된 마스터가 바로 투트랙이기 때문에 스테레오용의 사운드를 잡기 위한 EQ라든가 컴프레스가 가장 중요한 장비로 엔지니어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멀티트랙 레코딩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날로그 기기가 있고요. 또 아래 두 사진은 디지털 기기가 되겠는데요. 네, 이 기기는 스투더 멀티트랙 레코더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VU 메타가 있고요. 총 24트랙을 녹음할 수가 있고요. 테이프가 아날로그 테이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폭이 크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날로그 레코딩 시절에는 아주 명기에 속하는 그런 레코더가 되겠습니다. 네, 이놈도 아날로그 레코더인데요. 스투더 A800 모델이 되고요. 마찬가지 24트랙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그 아주 굵은 아날로그 릴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코딩 기술이 발달되면서 디지털화가 되는데요. 이 머신은 소니 3348이라는 멀티 트랙 레코더인데요. 디지털입니다. 여기 보시면 48이라고 되어 있죠. 기존의 아날로그 머신인 24트랙에서 2배가 된 48트랙까지 녹음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리모터가 됩니다. 그리고 릴 테이프 있는데 두께가 아날로그 테이프에 비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이놈이 바로 디지털 릴 테이프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2000년대 초중반 무렵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 맥킨토시 컴퓨터의 프로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존에는 릴 테이프에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녹음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트랙이 아주 무한대로 굉장히 많은 트랙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집이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한 컷 편집, 그 다음에 무브 편집, 복사하고 붙여넣는 상당히 쉽게 그리고 세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반의 컨셉에 따라서 그 레코딩 소스를 이 디지털 릴 테이프에 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레코딩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비와 이 테이프이 허락이 되면은 이 아날로그 레코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뮤지션들 보면 그 아날로그 레코더를 이용해서 이런 릴 테이프에 녹음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산과 이런 장비가 허락이 되면 이런 아날로그 레코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음반이 그 디지털 레코딩한 소스와는 뭔가 다른 감성이 묻어나는 레코딩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레코딩 엔지니어 시절에 아래와 같은 이런 아날로그 테이프로 레코딩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이 아날로그 테이프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그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릴 테이프과 이런 하드디스크 레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녹음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사운드 엔지니어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레코딩 엔지니어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래에 제 사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